안녕하십니까. 낭만약손입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콩쿨이 시작되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몸 사용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때 여기저기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도수치료나 카이로프락틱 이런 곳에 가기 전에 미리 집에서 그 관련된 근육을 풀어보시고 통증이 경감이 되면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녁에 늦게 끝나고 병원이나 어디 치료처를 찾아 갈 시간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없을 겁니다. 집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 관리 주 책임자는 발레리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자기 몸 관리 책임자는 본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부책임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 몸을 잘 관리하게 되면 절대 통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통증이 발생한 부위가 생겼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어떤 근육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통증이 경감되면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앞쪽의 편근과 뒤쪽의 굽힌근에 의해서 발목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발목 움직임 중에 가장 중요한 근육이 있는데 바로 엄지발가락 굽힌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 굽힌근이 문제가 될 때 어디로 신호가 오는가 하면 엄지발가락에 어깨 힘줄 이 부위가 통증이 오거나 아니면 안쪽 복사뼈 그리고 여기 아킬레스건 사이 이 정도 부위에 통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위나 이 부위가 통증이 발생했을 때 어디를 풀어주느냐 하면 바로 이쪽에 있는 이렇게 보이는 근육이 엄지발가락 굽힘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면 이 근육이 되겠습니다. 엄지발가락 굽힌근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엄지발가락 끝마디에 부착이 돼서 바로 여기서 힘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종골과 여기에 안쪽 복숭아뼈 사이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부터 비로소 근육이 되겠습니다. 근육이 되는데 종아리뼈 한 3분의 2 지점 이쪽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게 엄지발가락 굽힌근이 되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이 가장 긴 발을 가지고 있는 발레리나들은 토를 신고 서게 되면 엄지발가락에 가장 힘이 실리게 되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낮춥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발가락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얘 키를 맞춥니다. 그때 무지외반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엄지발가락이 제일 긴 발레리나들은 어쩔 수 없이 무지외반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엄지발가락 굽힘들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점프할 때 점프를 하게 되면 마지막 치고 이렇게 올라갈 때 엄지발가락 굽힘이 강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척지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발끝부터 탁 떨어질 때 문제는 엄지발가락 굽힘근이 타이트한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면 체중이 아래쪽 여기 엄지발가락 특히 이 부위 이 뼈에 체중이 실리면서 강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때 스트레스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 굽힌근은 잘 늘어나고 잘 수축할 수 있고 점프에 떨어질 때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엄지발가락 굽힘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낭만약손 제1호봉으로 하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지발가락 굽힌근을 찾으신 다음에 이렇게 방망이를 손잡이 부위, 튀어나온 부위를 거기다가 이렇게 접촉하시면 됩니다. 접촉하신 상태에서 서서히 체중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체중을 이용하기 때문에 강한
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하게 하지 마시고 무게를 조절하시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통증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막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강한 압을 주게 되면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다고 적당히 풀게 되면 적당히 풀어지게 되면서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동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층에서 풀어지고 그 다음엔 중간층, 시간이 갈수록 계속 아래층까지, 맨 아래층까지 풀어지게 되면 다시 이동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풀 때는 강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마트폰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스마트폰에 있는 재미난 영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통증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스마트폰 보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이동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강하게 풀고 싶으면 이렇게 뒤로 제끼면 더 강한 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몸을 기울여도 강한 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강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픔을 잘 견디는 사람일수록 통증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낭만약송 제5호봉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강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면 이동, 충분한 시간을 두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빨리 진행하지만 여러분들은 시간을 충분히 두시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세우신 상태에서 손바닥 아래쪽 이 부위로 이렇게 대신 상태에서 몸을 이쪽으로 기울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사지 건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사지 건으로 하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의 움직임의 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지발가락 굽힘근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엄지발가락 쪽의 스트레스 골절입니다. 3년 전으로부터 스트레스 골절이 발생을 시작하다가 이 근래 와서는 너무나 많은 어린 발레리나들이 스트레스 골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막과 힘줄과 뼈막은 삼자 동일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갈비탕 아니면 갈비찜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갈비탕 같은 경우에는 양쪽 끝에 보면 뼈막이 이렇게 말려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잡고 당기면 뼈만 쏙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뼈막은 힘줄 따라 근막 쪽으로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근막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힘줄 통증, 뼈의 스트레스 골절까지 예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통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발레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부모님, 현장의 지도자님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엄지발가락 굽힌근의 짝꿍 근육, 기랑 근육인 엄지발가락 편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